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관세 협상 이후 미국 증시가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발표된 여러가지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다 무시하고 묻지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슈로 증시를 한번 끄집어 올린 이후 이제는 유럽과의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증시를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증시가 오를 순 없겠죠. 기본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많고 앞으로 돈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와중에 장 마감 이후 3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국 증시에 미칠 영향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피치,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장 마감 이후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와 이자 부담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비슷한 신용 등급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부채가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것 같다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들린 이후 미국 증시가 시간외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무디스가 한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3대 신용평가사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사마다 등급을 다르게 매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디스의 등급만 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등급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이전과 등급이 같은 나라들을 보면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디스의 말대로 이 나라들에 비해 미국의 부채가 많은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신용등급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공개됩니다. 이것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일본은 200%가 넘어갑니다. 신용등급과 정부 부채 비율이 1대1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120% 정도인데요. 방금 미국의 직전 신용등급과 비슷한 나라로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이 정도가 있었죠. 여기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상위 국가들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100% 정도이고요. 독일이 64% 이 정도로 나오네요. 신용등급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GDP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120%라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속아서 부채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부 부채의 절대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은 부채를 지니고 있고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집계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수조 달러 미만의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만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현재 트럼프는 4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부결되긴 했지만 아마도 다시 한번 내부 단합을 한 이후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게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무디스는 이것도 걱정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것입니다. 무디스 외에 피치와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차례 이미 강등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S&P는 14년 전에, 피치는 2년 전에 무디스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차례 낮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14년 전은 너무 예전이라 가장 최근에 2023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증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을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 어느 정도 참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확한 날짜는 2023년 8월 첫째 날입니다. 이때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는데요. 이 시기에 증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늘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굴곡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2023년, 2024년 모두 파멸적인 상승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굴곡이 꽤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신용등급 이슈가 있었던 2023년 이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부채한도 협상이 파국 직전으로 치닫자 23년 8월 달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동그라미 친 그 시기 때 미국 증시의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점선은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그때입니다.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후 2달 정도 증시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증시가 5달 정도 쉬지 않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신용등급의 강등이 나오자 증시가 따라서 조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미국 증시 차트인데요. 미국 증시는 관세 협상 이후 쉬지 않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시가 버틸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시켰지만 등급 전망은 오히려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무디스가 평가하기에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능력도 여전히 장점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을 한번 맞았지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등급 강등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주말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혹은 앞으로 있을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증시를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과의 무역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증시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진 않았죠.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증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정이 길어진다면 이번 기회를 틈타 주식을 매수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속보가 나와서 재빠르게 여러분께 정리를 드렸고요.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프콘에서는 증시의 방향성, 개별 섹터의 방향성, 개별 종목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더욱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4월 달에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증시를 나락으로 보냈었죠. 그런데 그 이후 무역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초강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 공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